항공권 비즈니스석으로 잡았지? 하정의 핸드폰에 시어머니 명자의 메시지가 왔어요. 회가변 날짜가 언제인지, 장소는 어디가 좋을지 묻는 상의조차 없었죠. 그저 본인이 앉을 좌석 등급이 무엇인지만을 가장 먼저 확인했어요. 하정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서 화면을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들여다봤어요. 회사 격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쉴 새 없이 몰려드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는데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보다 이 메시지 한 줄이 훨씬 더 신경 쓰이는 거였죠. 하정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비즈니스석 말씀이세요? 명자의 답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날아왔어요. 당연하지. 70 넘은 노인네한테 이코노미 타고 그 먼 거리를 가라는 거야? 다리 붓고 허리 아파서 못 가. 이번엔 제대로 해야지. 아직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돼서요. 인원부터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해. 내가 이미 친척들한테는 연락 싹 돌려놨으니까. 다들 좋다고 온다고 했어. 하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정리하라는 말은 결국 하정이 모든 것을 예약하고 그 막대한 비용까지 결제하라는 뜻이에요. 하정은 다시 용기를 내어 자판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비용 예산을 먼저 상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꽤 나올 것 같아서요. 예산? 예, 회갑이 인생에 몇 번이나 온다고 그런 소리를 해? 돈 따지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했잖니. 명자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가족단체 채팅방에 파일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아주 당당하게도 엄마 회가변 일정표라고 적혀 있었죠. 하정이 떨리는 마음으로 파일을 열어보자 3박 4일 제주도 일정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호텔 이름부터 렌터카, 식당 예약 목록, 그리고 골프장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정은 기가 막혀서 채팅방에 물었죠.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잖아요. 그러자 시누이 은주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대답을 올렸어요. 올케 언니, 이거 우리가 며칠 전부터 머리 맞대고 꼼꼼하게 짠 거예요. 구성 정말 좋죠? 아가씨, 저한테 상의도 없이 이렇게 다 정해버리면 어떡해요? 에이, 언니가 요새 회사 일로 바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수고 좀 했어요. 예약은 언니가 워낙 꼼꼼하게 잘하시니까 그냥 진행만 해주시면 되고요. 은주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며 하정의 부담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일정표를 다시 찬찬히 살펴봤죠. 인원이 15명이나 되네요. 원래 10명 정도 아니었나요? 응. 연락하다 보니까 삼촌들이랑 이모들, 사촌들까지 다들 오고 싶어 하더라고. 엄마 회갑인데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축하해드려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 은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 준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하정은 현관을 들어서는 남편에게 일정표를 보여주며 물었죠. 여보, 이거 당신도 미리 알고 있었어? 응, 엄마가 저번에 얘기하셨어. 이번엔 제주도로 가기로 정했다던데? 준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하정은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죠. 언제 정한 거야? 나는 오늘 단체방에 올라온 거 보고 처음 알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식구들끼리 잠깐 모였을 때 얘기 나왔어. 너 그날 야근하느라 바쁘다길래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려고 했지. 뭐 그게 큰일이야? 지난주라고? 그럼 일주일 동안 나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네? 아니, 어차피 내가 예약 같은 거 잘하잖아.
엄마 회갑인데 며느리가 좀 신경 써줘.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유난이야. 준호는 귀찮다는 듯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정은 차가운 식탁에 홀로 앉아 일정표를 다시 펼쳤죠. 비즈니스석 15명이면 왕복 항공권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호텔도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프리미엄급이었고 렌터카는 대형 세대에 골프는 회원권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대충 계산기만 두드려봐도 3,000만 원은 그냥 넘겠네. 하정은 허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3,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가슴을 짓눌렀죠.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요란하게 울렸어요. 시어머니 명자였죠. 하정아, 호텔은 무조건 오션뷰로 잡아라. 그리고 아침 식사는 조식 포함으로 해야 해. 멀리서 오는 친척들한테 밥은 제대로 대접해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님,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서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뭐? 비용? 너는 회갑에 돈 타령이니? 이번엔 제대로 하자고 했잖아. 내 체면이 있지. 남들한테 보여주는 자리인데 허술하게 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알았니? 명자는 소리를 지르듯 자기 할 말만 내뱉었어요. 하정은 입술을 꽉 깨물며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도 신우이 은주에게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항공권 예약은 다 끝냈어요? 빨리 안 하면 자리 없잖아요. 아직 못했어요. 아가씨, 이거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정이 최대한 차분하게 묻자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가소롭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오빠랑 둘이 상의해서 하세요. 나는 일정 짜느라 머리 쥐어짜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약은 언니 전공이니까 믿고 맡길게요. 은주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하정은 운전대를 꽉 쥔 손에 힘을 주었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업무 시작 전 항공권 사이트부터 접속했어요. 제주도 왕복 비즈니스석 15명분을 검색하자 화면에 뜬 금액은 1,200만 원이었어요. 호텔 오션뷰 프리미엄 룸 3박, 조식 포함가는 800만 원이었죠. 렌터카 대형 세대에 200만 원, 여기에 골프장 그린피와 식당 예약비, 기타 잡비까지 더하니 정확히 3,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어요. 하정은 계산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누가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댁 식구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친척 이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골프는 꼭 오전으로 잡아줘. 오후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나 못 쳐. 네, 알겠습니다. 하정은 영혼 없는 기계처럼 답장을 보냈죠. 점심시간에 남편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여보, 비용 계산해 보니까 3,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결제할 거야? 무슨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건 내가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려봐. 내가? 당신 어머니 잔치인데 왜 내가 말을 해? 내가 예약 담당이니까 내가 상황 보고 드리는 게 맞지.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해. 준호는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정은 식당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있었죠. 오후 3시쯤 되자 명자에게서 또 독촉 전화가 왔어요. 하정아, 식당 예약은 확실히 된 거니? 아직 조율 중이에요. 어머님, 그런데 비용이 총 3,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지금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니? 회갑 맞은 시어머니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 며느리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챙겨줘? 내가 널 어떻게 보고 주변에 자랑을 했는데 이렇게 실망하게 하니?
명자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준호는 속도 없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비용 말씀드렸는데 알아서 하라고 화만 내시네. 준호는 대답도 없이 채널만 돌려댔어요. 하정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죠.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지. 절대로 그냥은 안 넘어갈 거야. 하정은 서늘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은 어느새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하정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씨가 조금씩 타올랐어요. 평온해야 할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하정의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댔어요. 화면을 확인하니 신우이 은주가 보낸 인터넷 링크가 하나 떠 있었어요. 올케 언니, 이 호텔 어때요? 제주 신라오션 스위트룸인데 리뷰가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여기라면 엄마 체면이 제대로 살 것 같아요. 하정은 무거운 마음으로 링크를 눌러보았어요. 화면에 뜬 것은 1박에 180만 원이나 하는 초호화 스위트룸이었죠. 분명 지난주에 합의했던 프리미엄 룸은 1박에 90만 원이었거든요. 하정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아가씨, 지난번에 말씀하신 곳이랑 조건이 너무 다른데요. 가격 차이가 2배나 나요. 아, 그거요? 엄마가 나중에 방 사진을 보시더니 좁아서 답답하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돈 어른들도 아니고 친척들까지 다 모시는 자리인데 스위트룸 정도는 잡아야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제가 급하게 바꾼 거예요. 언니도 동의하시죠? 은주는 아주 가볍고 당연하다는 투로 말을 내뱉었어요. 하정은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았죠. 스위트룸 5개를 3박 4일 동안 빌리면 방값만 무려 2,700만 원이었어요. 아가씨, 숙박비만 2,700이에요. 예산이 처음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언니,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회갑인데 여기서 돈 아끼면 나중에 이모들이나 삼촌들 보기 민망해서 어떡해요? 다 같이 즐겁게 가는 건데 언니 너무 계산적으로 굴지 마세요. 은주는 오히려 하정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우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화면을 캡처해서 폴더에 차곡차곡 저장했죠. 그런데 오후 2시쯤 되니 시어머니 명자에게서 직접 확인 전화까지 왔어요. 하정아, 은주가 호텔 링크 보낸 거 확인했지? 네, 어머님.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래, 무조건 거기로 예약해라. 내가 직접 인터넷 뒤져서 찾아낸 곳인데 시설이 아주 끝내주더라. 이번 기회에 친척들한테 우리 며느리 능력도 좀 보여주고 구경도 시켜줘야지. 안 그러니? 어머님, 하지만 예산이 처음 계획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이 금액은 무리가 아닐까요? 예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70평생 고생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해보는 회가변인데 며느리가 되어서 그것도 못 챙겨주니? 너는 어째 매번 돈 타령만 하니? 명자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핀잔을 주더니 하정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월요일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가족 채팅방에는 은주의 메시지가 또다시 올라왔어요. 참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날 저녁은 한라산 중턱에 있는 그 유명한 한정식 집이 좋겠어요. 거기 전복 요리가 그렇게 기가 막히다면서요? 하정이 급하게 식당 이름을 검색해보니 1인당 15만 원이 넘는 최고급 코스 요리 전문점이었어요. 15명이면 한 끼 식사비만 220만 원이 넘네. 하정은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옆에서 식사하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계산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죠. 하정은 그저 시댁 행사가 있어서 준비 중이라며 어색하게 웃어 넘겼지만
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 준호에게 하정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지금까지 정리한 회가변 총 비용이야. 준호는 귀찮다는 듯 화면을 쓱 훑어보았죠. 표의 맨 아랫줄에 찍힌 숫자를 본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4,500만 원? 무슨 여행 한 번에 4,500이 들어? 이거 맞게 계산한 거야? 어머님이 스위트룸 고집하시고 아가씨가 식당이랑 렌터카를 최고급으로 다 바꿔버렸어.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아니, 그래도 4,500은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여보, 이 돈을 도대체 누가 내는 건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 하정의 질문에 준호는 다시 시선을 텔레비전으로 돌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아주 비겁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약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머님께 여쭤봤더니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화만 내셨어. 당신 설마 우리가 이 돈을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결제해두면 나중에 다들 조금씩 보태주지 않겠어?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 나중에 언제? 아가씨나 친척들이 얼마씩 낼지 약속이라도 받았어? 그건 나중에 여행 끝나고 정리하면 되지. 지금 기분 좋게 준비하는데 초치지 마. 그냥 일단 예약해놔. 준호는 짜증을 내며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하정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깜빡거리는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았죠. 다음 날 새벽 채 잠이 깨기도 전에 은주에게서 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올케 언니, 우리 애들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가고 싶다고 난리네요. 애들 자리도 비즈니스로 잡아주실 거죠? 하정은 기가 막혀서 눈을 비비며 답장을 보냈어요. 애들까지 오면 인원이 17명이에요. 비용이 더 추가될 텐데요. 아이 참, 조카들인데 너무 짜게 구시네. 언니 능력 좋잖아요. 애들 비행기 표 정도는 언니가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는 마치 하정에게 큰 혜택이라도 주는 양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출근길에 걸려온 시어머니 명자의 전화는 확인 사살이나 다름없었죠. 하정아, 은준의 애들도 같이 간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식구들이 많아야 복작복작하고 잔치 분위기도 나고 좋지 않니? 너는 왜 표정이 안 좋아? 어머님,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참, 네 남편 벌이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를 하니? 가족끼리 가는 여행에 토 달지 말고 오늘 중으로 예약 싹 다 끝내라. 내 말 알았지? 전화가 끊기자 하정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지만 예약 사이트 대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은주가 보낸 무리한 요구사항들, 명자의 강압적인 통화 녹취록, 그리고 준호와의 무책임한 대화 내용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찍어 저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요. 기록은 철저하게 남겨야지. 하정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단 하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거든요. 수요일 저녁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더 이상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거든요. 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이번 회가변 비용 말인데요. 이제 정말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하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저 놓는 소리가 들리더니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어요. 왜? 갑자기 그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거니? 아니요, 문제가 아니라
비용 분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정해야 예약을 진행하죠. 지금 확정된 것만 4,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명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깊고 긴 한숨을 내뱉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비용 분담이라니. 하정아,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니? 내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회갑인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돈 타령부터 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어머님, 이건 돈 타령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리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500만 원은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내가 70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좀 대접받겠다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나를 이렇게 망신 주니? 내가 너를 10수년 넘게 내 자식처럼 키웠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내 가슴에 못을 박는구나. 명자는 금방이라도 통곡할 것 같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하정은 차가워진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질 지경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안 되어 시누이 은주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올케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한테 무슨 말씀을 드렸길래 엄마가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계시냐고요. 아가씨, 나 그냥 비용 분담 얘기 좀 하자고 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언니, 그런 민감한 얘기는 눈치껏 하셔야죠. 회감 맞은 당사자한테 대놓고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면 누가 안 서운하겠어요? 언니 정말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네요. 그럼 그 얘기를 누구랑 해? 아가씨가 비용 책임질 거야? 아가씨도 이번에 가족들 다 데리고 가잖아. 하정의 단호한 물음에 은주는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더듬더니 금세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요? 저는 이미 이 일정 짜느라 회사 연차까지 써가며 머리 쥐어짜고 고생했잖아요. 예약이랑 비용 정산은 언니가 전공이니까 당연히 언니가 총괄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언제 혼자 다 낸다고 했어? 격리팀 과장이라고 집안 돈까지 내가 다 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니? 아니, 그래도 언니가 우리 집에서 제일 똑 부러지고 능력 있으니까 다들 믿고 맡긴 거죠. 가족끼리 가는 여행에 이렇게까지 정없게 굴어야겠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언니. 은주는 오히려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듯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정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취 버튼을 확인하고 통화 기록을 캡처해서 폴더에 담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저녁 8시쯤 남편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얼굴이 흙빛이었어요. 신발도 채 벗기 전에 하정을 쏘아붙였죠. 당신 엄마한테 대체 뭐라고 했어?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셨어. 자식 잘못 키웠다고 죽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 나 사실대로 말했어. 4,500만 원 비용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은 그 돈이 어디서 거저 생기는 줄 알아? 아니, 그렇다고 그걸 엄마한테 직접 말하면 어떡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 회가변 딱 며칠만 지나가면 다 해결될 일인데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조금만 참으면 해결돼. 4,500만 원 빚이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된다는 거야? 당신이 낼 거야? 그래도 엄마 회갑이잖아. 이번 한 번만 우리가 좀 희생해서 잘 넘기면 나중엔 엄마도 고마워하실 거고 다 편해질 거야.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여보. 준호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하정은 이제 남편에게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입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다음 날 오전부터는 시댁 어른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연락 없던 삼촌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삼촌인데. 명자 누님한테 얘기 들었어. 요즘 회갑 준비로 마음이 많이 꼬였다며? 아니에요, 삼촌.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누님이 비용 때문에 며느리 눈치 보여서 잠도 못 잔다고 하더라. 우리 누님 고생만 하고 산 사람이야. 며느리가 되어서 그렇게 큰 어른 마음 상하게 하면서까지 돈 계산 따져야겠어? 적당히 머리 좀 써서 좋게 좋게 처리해. 삼촌은 마치 하정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훈계하듯 말하고 끊었어요. 뒤이어 이모에게서도 전화가 왔죠. 하정아, 언니가 너무 속상해서 밥도 못 먹는데. 며느리가 회갑 선물은 못 해줄 망정 돈 타령을 하니까 평생 산 게 허무하다시잖니. 내 입장 모르는 건 아니지만 평생 한 번인 잔치인데 내가 좀 통 크게 싸라. 그래야 나중에 복 받지. 이모 역시 하정의 속은 안중에도 없이 효도를 강요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는 시어머니 명자가 와 있었어요. 준호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명자는 하정이 들어오자 쌀쌀맞은 표정으로 쳐다보았죠.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왔다. 명자는 짧게 대답하더니 준호를 쳐다보며 보란 듯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준호야, 회가변 비용 말이다. 다른 소리 안 나오게 그냥 너희 부부 명의로 다 처리해라. 내가 자식들한테 돈 구걸하는 모양새는 싫다. 다른 건 다 좋은데 내 인생 마지막 잔치라고 생각하고 째째하게 굴지 마라. 알겠니? 명자가 하정을 빤히 쳐다보며 도발하듯 말했어요. 하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아주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어머님, 제가 째째하게 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정리가 필요해서 그래요. 누가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모든 예약 명의는 누구로 할 건지 말이에요. 명예? 그건 당연히 내가 예약하는 거니까 내 명의로 하는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따져? 제 명의라면 제가 이 모든 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취소 권한도 가진다는 뜻이죠? 하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명자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어요. 옆에서 눈치를 보던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어 하정을 말렸죠. 여보, 무슨 취소 얘기를 갑자기 꺼내고 그래? 엄마 당황하시게. 아니,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니까 묻는 거야. 내 이름으로 4,500만 원을 결제하는데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는 확실히 해야지 않겠어? 하정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명자와 은주의 무리한 요구가 담긴 메시지, 시댁 친척들의 훈계 녹취록, 그리고 항목별로 완벽하게 정리된 지출 명세서가 가득 들어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준호가 당황해서 묻자 하정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증빙자료야. 우리가 나중에 누구한테 얼마를 청구해야 할지, 누가 이 잔치를 이렇게 키웠는지 증명해줄 아주 소중한 자료지. 이제 슬슬 결판을 내야 할 것 같아서. 하정의 눈빛은 이미 예약을 진행할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준비를 끝낸 아주 단단하고 차가운 복수자의 눈빛이었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정각 고요해야 할 하정의 핸드폰이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키듯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역시나 시어머니 명자의 이름이 떠 있었죠. 하정아, 너 어제 그게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태도니? 증빙자료라니? 내가 무슨 사기꾼이라도 된다는 거야? 어떻게 며느리가 되어서 그런 짓을 해? 어머님, 사기꾼이라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워낙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 투명하게 정리하려는 것뿐이에요. 정리는 무슨 정리? 나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야. 20년 넘게 자식처럼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나를 무슨 돈 뜯어내는 강도 취급을 하니? 아이고, 내 팔자야. 명자는 울먹이며 소리를 지르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하정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통화 목록을 캡처했죠. 발신자, 정확한 통화 시각, 그리고 통화 시간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요. 오전 9시가 되자 이번에는 신우이 은주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올케 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제 언니 때문에 엄마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알아누우셨대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요? 아가씨, 내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야? 사실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게 잘못된 거야? 기록을 남기고 증빙을 하겠다니요. 그게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가족 간의 신뢰도 없어요? 언니 정말 너무 무섭네요. 아가씨가 말하는 신뢰가 내가 4,500만 원을 혼자 다 내고 입 닫고 있는 걸 말하는 거라면 미안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신뢰 없어. 하정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깔리자 은주는 당황한 듯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더욱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오빠 불쌍하지도 않아요? 언니 같은 사람 만나서 중간에서 고생하는 오빠 생각은 안 하냐고요. 은주는 자기 할 말만 퍼붓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하정은 다시 한번 그 통화 기록을 폴더에 추가했어요. 출근길 운전 중에도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시삼촌이었죠. 나 삼촌인데 말이야. 아침에 명자 누님한테 얘기 들었어. 어제 집에서 증빙 자료니 뭐니 하면서 어른을 협박했다며? 그게 배운 사람이 할 짓이야? 삼촌, 제가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 단지 비용 정리를 확실히 하자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정리는 무슨, 가족끼리 칼같이 따지는 건 정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누님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데 며느리가 도리를 해야지. 그럼 삼촌은 이번 회가변 비용으로 얼마를 내실 생각인가요? 하정이 조용히 묻자 삼촌은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죠. 그건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자네가 누님 마음부터 풀어드리는 게 우선이지. 사람이 왜 그렇게 계산적이야? 삼촌 역시 책임은 피하면서 훈계만 늘어났어요. 하정은 전화를 끊고 메모장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부재중 전화가 벌써 4통이나 와 있었어요. 전부 시댁 쪽 친척들이었죠.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이모, 고모, 심지어 시어머니의 친구라는 분에게까지 전화가 왔어요. 하정 씨, 나 명자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명자가 울면서 전화했더라고. 며느리가 회갑 비용 때문에 너무 모질게 굴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저는 비용 정리를 하자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래도 어른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면 안 되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회갑인데 그 정도는 며느리가 능력껏 알아서 해드려야 주변에서 효부 소리 듣는 거야. 안 그래? 전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어요. 목소리만 다를 뿐 주제는 한결같았죠. 회갑인데 왜 돈을 따지느냐. 가족끼리 너무하다. 내가 참아라. 하정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부재중 전화 기록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남기며 차곡차곡 증거를 쌓았죠. 오후 2시쯤 이번에는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하정이 공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경리팀 윤하정 과장입니다. 언니 나예요. 언니가 개인 전화를 안 받길래 회사로 걸었어. 아가씨, 지금 회사 업무 시간인 거 몰라요? 회사 전화는 공무용이에요. 나도 급하니까 이랬지. 언니, 지금 침묵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에요.
다들 언니가 아무 말 없는 거, 이번 비용 언니가 다 내겠다고 인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정? 누가 내 맘대로 그런 인정을 해? 언니가 예약을 주도하고 있고 아무런 반박도 안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엄마도 삼촌들도 이제 언니가 쏘는 걸로 알고 좋아하고 계시니까. 괜히 나중에 딴소리해서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갑고 뻔뻔했어요. 하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마음대로들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그럼 언니가 다 내는 거 맞죠? 개인적인 용무로 회사 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끊겠습니다. 하정은 단호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덤덤했죠. 퇴근 시간까지 하정에게 쏟아진 전화는 총 33통이었어요. 하정은 단 한 통도 빠짐없이 엑셀 파일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통화 시도 횟수, 그리고 그들이 남긴 협박성 메시지 내용까지 전부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니 남편 준호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의 핸드폰은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당신 오늘 전화 엄청나게 왔을 텐데 왜 하나도 안 받아? 배터리가 나갔어. 아니, 사실은 그냥 꺼뒀어. 준호는 하정의 시선을 피하며 비겁하게 중얼거렸어요. 하정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물었죠. 당신한테는 몇 통이나 왔는데? 모르겠어. 아침부터 이모의 삼촌에 엄마까지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서 그냥 꺼버렸어.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도망치면 그만이지만 나는 회사 전화까지 받아가면서 버텼어. 오늘 나한테만 33통의 전화가 왔어. 당신 여동생은 내가 비용 다 내는 걸로 이미 친척들 사이에 소문 다 내놨다고 하더라.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얘기해 볼게.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 이미 늦었어. 다들 내가 독박 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축제 분위기라는데. 하정은 노트북을 펼쳐 오늘 하루 동안 쌓인 통화 기록과 캡처 화면들을 준호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 가득 메운 붉은색 부재중 전화 표시를 본 준호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벌린 채 화면만 바라보았죠. 이게 다 오늘 하루 동안 온 거라고? 응, 기록이야. 나를 향한 이기적인 요구들의 기록. 침묵이 인정은 아니야. 다만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걸 끝내기 위해 정리가 필요했을 뿐이지. 하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토요일 새벽 4시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이었지만 하정은 눈이 번쩍 떠졌어요. 하정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고 노트북 전원을 켰어요. 하정은 그동안 본인의 명의와 카드로 예약해 두었던 내역들을 하나씩 천천히 열어보았어요. 항공권부터 시작해서 호텔, 최고급 렌터카, 그리고 골프장 예약까지 항목이 아주 방대했죠. 하정은 각 항목의 취소 규정을 아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주행 항공권 17명분, 출발 2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 호텔 스위트룸 5개는 체크인 열흘 전까지 위약금 없음이고, 렌터카와 골프장도 아직은 무료 취소 기간이 넉넉하고, 하정은 달력을 펼쳐 회가변 예정일을 확인했어요. 정확히 23일이 남았어요. 모든 예약이 단일원의 위약금도 없이 완벽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어요. 하정의 마우스 커서가 취소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난 한 달간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무거운 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였죠. 하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어머니 명자의 고압적인 명령, 시누이 은주의 뻔뻔한 요구, 친척들의 가증스러운 훈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방관하며 자신에게 독박을 씌우려 했던 남편 준호의 비겁한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당신들이 원하는 잔치는 당신들 돈으로 하세요. 하정은 아주 작게 중얼거리며 첫 번째 취소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어요. 항공권 17명분이 순식간에 일괄 취소되었죠. 화면에는 예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되었다는 시스템 메시지가 차갑게 떠올랐어요. 하정은 멈추지 않았어요. 1박에 180만 원이라던 그 호화 스위트룸, 대형 럭셔리 렌터카, 그리고 이모들이 노래를 부르던 골프장 예약까지 순서대로 전부 지워버렸어요. 클릭할 때마다 하정의 가슴 속 응어리가 하나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정은 모든 취소 확인 화면을 캡처해서 폴더에 소중히 저장했어요. 하정은 노트북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워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요.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아침 8시, 고요하던 집안에 천둥 같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협탁 위에 놓인 준호의 핸드폰이 마치 미친 기계처럼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뭐야? 이 아침부터 누가 대체? 준호가 잠결에 짜증을 내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준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죠. 가족 단체 채팅방에는 이미 900개가 넘는 알림이 쌓여 있었고 시누이 은주가 보낸 메시지가 맨 위에 떠 있었거든요. 오빠, 지금 이거 뭐야? 항공사에서 취소 카톡이 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빨리 확인 좀 해봐.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단체방을 열어보니 새벽 4시부터 5분 간격으로 자동 예약 취소 알림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죠. 항공권 취소, 호텔 예약 취소, 렌터카 예약 취소까지 그야말로 초토화된 상태였어요. 여보, 하정아, 이거 당신이 한 짓이야?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준호가 자고 있던 하정을 거칠게 흔들어 깨웠어요. 하정은 아주 천천히 눈을 뜨며 준호를 무심하게 바라봤죠. 왜 그래요? 아침부터 시끄럽게. 시끄럽게? 지금 이게 보여? 예약이 전부 취소됐다고 알림이 왔단 말이야. 당신이 취소 버튼 누른 거 맞지? 네, 제가 했어요. 제 명의로 된 예약이고 제 이름으로 된 카드니까 제 마음대로 취소한 거예요. 문제 될 거 있나요? 하정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담담했어요. 준호는 입을 쩍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만 쥐고 있었죠. 단체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었어요. 시어머니 명자부터 시작해서 시누이, 삼촌, 이모들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비난 섞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누가 감히 내 회갑 잔치를 망치려고 이따위 짓을 해. 언니 명의로 된 거니까 당연히 언니가 했겠지. 언니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취소하다니 이건 가족들 무시하는 처사 아니야? 회갑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메시지는 1분에 수십 개씩 올라왔지만 하정은 핸드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죠. 여보, 지금 화장실이 문제야? 빨리 단체방에 해명해. 당장 다시 예약하겠다고 말하란 말이야. 준호가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어요. 하정은 세수를 하며 아주 차갑게 대꾸했죠. 내가 왜 그래야 하죠? 4,500만 원을 내가 다 내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제한 거 내가 취소한 건데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가 없긴 왜 없어. 지금 엄마랑 친척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럼 그분들이 직접 다시 예약하시면 되겠네요. 다들 성인이시잖아요. 능력들도 좋으시다면서요? 하정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문을 열고 나왔어요. 준호는 하정의 기에 눌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 명자에게서 불이 나게 전화가 왔어요. 준호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죠. 준호야, 너 지금 하정이 옆에 있지? 당장 바꿔봐. 이 미친 며느리가 감히 내 잔치를 다 취소해. 당장 다시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 지금 가격 다 올라서 난리 났단 말이야. 명자의 비명 지르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가 하정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지만 하정은 옷을 갈아입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약 안 해요. 제 명의로는 단 1원의 결제도 없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다른 능력 좋은 자식들이나 친척분들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정은 그 말만 남기고 거실로 나가 우아하게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단체방은 여전히 수백 개의 메시지로 들끓었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죠. 명자도 은주도 그 기세등등하던 친척들도 하정에게는 감히 전화를 걸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직 준호만 괴롭히며 하정을 비난할 뿐이었죠. 하정은 그 비겁한 소동을 지켜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여보, 제발. 엄마 혈압 올라서 쓰러지시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발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준호가 애걸복걸하며 다가왔지만 하정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지. 당신 명의로 예약하고 당신 카드로 결제하고 당신이 그 4,500만 원을 책임지세요. 당신 어머니 잔치잖아요. 자식 도리해야죠? 준호는 입을 벙긋거리다가 고개를 푹 떨구었어요. 본인 통장 잔고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체방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메시지가 뚝 끊겼어요. 아무도 내가 결제하겠다는 말을 내뱉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싱크대에 컵을 내려놓았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평온해야 할 일요일 오전 10시, 하정의 집 현관문이 시끄러웠어요.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밖에서 들려오는 고함은 보나 마나 시어머니였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명자는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윤하정, 너 당장 나와.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시어머니 잔치를 내까지 게 뭔데 다 망쳐놔. 명자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댔어요. 어머님, 일요일 아침부터 이게 무슨 소란이세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이웃이 문제야? 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예약을 다 취소해.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해? 당장 대답해. 제 명의로 된 예약이었고 제 카드로 결제되는 일이었으니까 제 권리죠. 제가 결제할 수 없으니 취소한 것뿐이에요. 명자는 예상치 못한 하정의 단호함에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어요. 명의가 내 거면 뭐 어쩌라고. 내 회갑 잔치를 준비하는 건데 당연히 내 허락을 받아야지. 내가 뭔데 내 잔치를 이래라 저래라 취소하냐고. 어머님이 제 명의로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4,500만 원이라는 빚을 저보고 다 지라고 하셨을 때는 제 명의니까 당연하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권리를 따지시는 거예요? 책임은 제가 지고 권리는 어머님이 갖겠다는 건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하정의 논리적인 반박에 명자는 할 말을 잃고 씩씩거리기만 했어요. 그때 방에서 눈치를 보던 준호가 황급히 거실로 뛰어나왔죠.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여기 앉으셔서 천천히 얘기하시자니까요. 진정하게 생겼어?
지금 내 마누라가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놓고 엿을 먹이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친척들한테 얼마나 망신당하는 줄 알아? 다들 비행기표 취소됐다고, 회가변 무산된 거냐고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란 말이야. 내 체면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려야 속이 시원해? 그럼 어머님 명의로 다시 예약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 이름으로 비행기 잡고 어머님 카드로 호텔 결제하시면 아무도 어머님 무시 못할 텐데요. 뭐, 내 명의로? 내가 그런 복잡한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며느리랑 딸이 있는데 왜 내가 직접 나서야 해? 명자는 여전히 자신이 돈을 낼 생각은 눈코입만큼도 없다는 태도였어요. 하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저는 안 합니다.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99통의 전화 폭탄을 돌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제 돈을 써야 하죠? 정 억울하시면 아가씨한테 부탁하세요. 명자는 분에 못 이겨 핸드폰을 꺼내 신우이를 호출했어요. 30분 후 머리를 질끈 묶은 은주가 헐떡이며 도착했죠. 은주는 들어오자마자 하정을 쏘아붙였어요. 올케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니가 예약 다 취소하는 바람에 이모들이 나한테 얼마나 따지는지 알아요? 우리가 며칠 동안 일정 짜고 식당 고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날려버려요? 내 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야. 아가씨, 그렇게 억울하면 아가씨가 지금 당장 다시 예약해. 아가씨가 짠 그 완벽한 일정대로 카드로 긁으면 되잖아. 하정의 말에 은주는 순간 멈칫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명자가 다급하게 은주의 팔을 붙잡았죠. 그래, 은주야. 내가 일단 예약 좀 해봐라. 내 올케가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 너라도 엄마 체면 좀 살려줘야지. 엄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예요? 비용이 4,500만 원이라고요. 내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다 내요? 나도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에 허리가 휘는데. 은주는 질겁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거실에는 서늘한 정적이 감돌았죠. 명자는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용이야 나중에 친척들이랑 다 나눠서 내면 되지 않겠니? 일단 예약부터 해놔야 잔치를 치르지. 나중에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지금까지 비용 분담 얘기 나올 때마다 다들 입 닫고 있었잖아요. 삼촌들이랑 이모들이 돈 낼 사람들이에요? 제주도 가서 공짜로 비즈니스석 타고 스위트룸 자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라고요. 누가 얼마를 낼 건지 확답도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4,500을 긁어요? 은주의 폭발에 명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봤어요. 하정이 그 틈을 타 차분하게 쐐기를 박았죠. 보셨죠? 그래서 제가 미리 물어봤던 거예요.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정하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 타령한다고 저를 불효녀로 만드셨고 아가씨는 가족 간에 신뢰가 없다고 비난했잖아요. 4,500만 원이 어디 애들 장난감 값인가요? 준호가 처음으로 하정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은주야. 솔직히 우리 형편에 이 잔치 다 감당 못해. 내 사업도 요즘 어렵고 우리 생활비도 빠듯해. 그런데 다들 나 몰라라 하고 하정이한테만 떠넘기니까 하정이가 폭발한 거 아니야. 그럼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내면 될 거 아니니. 회갑인데 이렇게 무참히 깨버려야겠어? 명자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어요. 은주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조금씩이요? 17명이 똑같이 나눠도 1인당 260만 원이에요. 어머님은 그 돈 내실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공짜로 가시겠죠? 그럼 나머지는요? 나는 회갑 주인공인데 내가 왜 내? 자식들이 대접하는 게 당연한 거지. 명자는 끝까지 당당했어요.
은주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좋아요. 그럼 지금 이 방에서 결판을 내죠. 제가 단체방에 직접 물어볼게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어머님 회가변 예약이 취소되어 재예약이 필요합니다. 인원당 비용은 260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입금 가능하신 분들만 말씀해 주세요. 입금 확인된 분들만 예약 진행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올라가자마자 숫자 1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다들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그 누구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은주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봤죠?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가족의 실체예요. 공짜 제주도 여행에는 열광하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0만 원 단위로 돈 나간다니까 다들 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친척들이에요. 명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은주는 가방을 챙겨 일어나며 덧붙였죠. 저도 못 내요. 올케 언니 말이 100번 맞았어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야 했는데. 저 갈게요. 은주가 폭풍처럼 나가버리자 명자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내 회갑이, 내 체면이 어떻게 이렇게 되니? 다들 나를 무시하는 거야. 회갑 주인공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어? 명자는 울먹였지만 그것은 하정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잔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원망과 남탓뿐이었죠. 단체방은 여전히 정적만이 가득했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허울 좋은 껍데기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월요일 저녁 하정은 퇴근 후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공들여 정리해온 엑셀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는 시어머니 명자의 회가변 비용이 항목별로 아주 잔인할 만큼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어요. 회갑 주인공인 명자 어머님을 제외하면 실제 결제 인원은 16명. 그럼 1인당 분담금은 280만 원. 하정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참석자 명단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죠. 하정은 이 파일을 저장한 뒤 망설임 없이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어머님 회가변 최종 비용 정리했습니다. 투명한 정산을 위해 1인당 분담금을 계산했으니 첨부 파일 확인 부탁드려요. 메시지를 올리자마자 채팅방의 읽음 표시 숫자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선뜻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그 무거운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삼촌이었죠. 280만 원이라니.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가는 여행치고는 부담이 너무 큰데. 아무래도 규모를 좀 줄여야겠어. 삼촌의 메시지가 올라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모들이 가세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꼭 제주도까지 가서 비즈니스석을 타야 하나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근처 호텔에서 간단하게 식사 대접하는 걸로 바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촌 언니도 눈치를 보며 한마디 거들었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항공권이랑 숙박비만 빼도 비용이 반 이상 줄어들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건 어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정은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무심하게 읽기만 할 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요구대로 서울 근교 호텔에서 잔치를 치를 경우를 대비한 두 번째 계산서를 만들기 시작했죠. 친척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 근교 호텔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어요. 1인당 분담금은 75만 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시어머니 명자에게서 즉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명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하정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내 회갑을 제주도도 아니고 동네 호텔에서 하자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머님,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친척분들이 제주도 비용은 부담스러워서 못 가겠다고 하셔서 그분들 의견에 맞춘 거예요. 그럼 돈 있는 너희가 좀 더 내면 되잖아. 왜 내 잔치 규모를 제멋대로 줄여서 나를 망신 주냐고. 어머님, 저희도 75만 원 내는 것조차 빠듯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더 이상 부담할 형편이 안 돼요. 형편이 안 된다니 그게 말이 돼? 너희 둘이 벌어서 그 돈 하나 못 내준다는 거야? 저희 가정 사정은 저희가 제일 잘 압니다. 저희는 저희 몫인 75만 원만 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무리예요. 하정은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명자는 분이 안 풀리는지 다시 단체방에 불을 뿜는 메시지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근처 호텔이라니 너희들 정말 양심도 없니? 나 70평생 고생하며 살았는데 회갑 한번 제대로 못 해준다는 거야? 다들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명자가 울부짖듯 메시지를 보냈지만 채팅방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삼촌이 아주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죠. 누님,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래요. 요즘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 너희들이 며느리랑 짜고 나를 왕따 시키는 거지. 명자는 감정적으로 폭발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공짜일 때는 세상에서 가장 효심 깊던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단돈 몇십만 원이 나간다고 하니 순식간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다음 날 아침 신우이 은주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올케 언니, 정말 75만 원씩 꼭 다 내야 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좀 봐주면 안 돼요? 비용 분담이니까 당연하죠. 아가씨도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저기, 그럼 저희 애들 둘 데려가는 건 어떻게 돼요? 애들 몫도 따로 내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인원수대로 예약이 들어가는 건데. 애들 몫까지 하면 은주 시내는 3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부담스러우시면 애들 빼고 혼자 오세요. 하정의 차가운 답장에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아주 뻔뻔한 메시지를 보내왔죠. 이번에 저희 가족은 불참할게요. 갑자기 돈 200 넘게 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요. 엄마한테는 언니가 잘 좀 말해줘요. 하정은 실소하며 엑셀 파일을 열어 은주와 조카들의 이름을 지웠어요. 참석 인원이 16명에서 12명으로 확 줄어들었죠. 인원이 줄어드니 남은 사람들이 내야 할 1인당 금액은 다시 80만 원대로 올라갔어요. 하정은 업데이트된 파일을 다시 단체방에 올렸죠. 아가씨 가족 불참으로 인해 남은 분들의 분담금이 8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미노처럼 불참 선언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희도 이번에는 형편이 좀 안 돼서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메시지가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하정은 명단에서 이름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12명에서 8명으로 다시 5명으로 줄어들었죠. 인원이 줄어들수록 살아남은 자들의 분담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어요. 결국 1인당 금액은 150만 원을 넘어섰죠. 명자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 소리를 질렀어요. 하정아, 사람들이 왜 자꾸 빠지는 거야? 이게 다 내가 돈 얘기를 꺼내서 분위기 망친 탓이잖아. 어머님, 제 탓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낼 돈을 확인하고 각자 판단하신 거죠. 제가 억지로 가지 말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며느리답게 다 쏜다고 했으면 이런 일 없었어. 내가 우리 집안을 콩가루로 만들었다고. 돈 얘기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숙제였어요. 제가 독박 쓰고 나중에 빚쟁이가 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실체를 확인하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정의 냉정함에 명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헐떡거렸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 준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여보, 엄마한테 방금 전화 왔는데 회가변 거의 무산될 것 같다고 울고 계셔. 친척들도 이제 전화도 안 받는데. 알고 있어요. 제가 명단 관리하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딱 5명 남았네요. 미안해. 내가 진작 당신 힘들지 않게 중심을 잡았어야 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준호는 뒤늦게 사과를 건넸지만 하정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어요. 다음 날 하정은 최종 참석 인원을 확정 지었어요. 최종 참석 인원 5명 확정입니다. 1인당 분담금은 300만 원입니다. 입금 확인 후 최종 예약 진행하겠습니다. 단체방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명자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아무런 답장도 하지 못했고 삼촌과 이모 역시 죽은 듯이 침묵했죠. 하정은 노트북을 닫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그 이기적인 집단은 돈이라는 잣대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하정의 앞에는 오직 냉정한 진실만이 남아 있었어요. 회가변 당일 아침, 하정은 평소보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맑은 정신으로 일어났어요. 거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던 준호가 그런 하정을 보며 아주 어색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정말 안 갈 거야? 오늘 엄마 회갑 당일인데. 네.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요? 저는 오늘 행사에 참석 안 해요. 연차도 안 냈고 회사에 할 일이 태산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 친척들도 다 올 텐데 며느리만 쏙 빠지면 내 입장이 뭐가 돼? 섭섭하시든 말든 그건 어머님 사정이고요. 당신 체면은 당신이 지키세요. 제 선택은 이미 끝났으니까 더는 말 섞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정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다급하게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소리쳤죠.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정말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돌이키고 싶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하정은 냉정하게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쾅 소리와 함께 닫힌 문 너머로 준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하정의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원래대로라면 제주도에서 수십 명의 친척에게 둘러싸여 여왕 대접을 받았어야 할 명자의 회가변은 결국 서울 근교의 평범한 한식당에서 초라하게 열렸어요. 넓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명자와 준호,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 척하며 나타난 삼촌과 이모 딱 4명뿐이었어요. 명자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독설만 내뱉었죠.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냐고.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떵떵거리며 치러야 할 내 회갑이 겨우 4명이 앉아서 풀떼기나 씹는 자리가 되다니.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분들이라도 계셔서 다행이잖아요. 일단 식사부터 하세요. 준호가 달래보려 했지만 명자의 분노는 멈출 줄 몰랐어요. 다 그 여우 같은 하정이 때문이야. 그 독한 년이 처음부터 돈 타령만 안 했어도 삼촌들이나 이모들이 눈치 보느라 안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잔치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쳐놓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회사에 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명자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쩌렁쩌렁 울리자 삼촌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사실 280만 원은 나도 좀 부담스럽더라고. 무슨 사정? 시어머니 회갑보다 더 중요한 사정이 어디 있어. 가족이라면 당연히 희생하고 대접해야지. 어디서 감히 돈 계산을 하고 앉아 있어. 이건 나를 대놓고 무시한 거야. 명자는 끝까지 자신의 탐욕이 친척들을 도망치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책임을 하정에게 돌리며 악담을 퍼부었죠. 옆에 있던 이모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보탰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이번에 비용 정리는 아주 깔끔하게 해줬잖아요. 덕분에 우리도 각자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었고, 어찌 보면 하정이 덕분에 우리가 큰 빚 안 지고 넘어간 걸 수도 있어요. 깔끔하긴 뭐가 깔끔해. 가족끼리 돈 계산하는 게 깔끔한 거야? 그건 정없는 남들이나 하는 짓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그년 용서 못해. 명자는 이모에게까지 화풀이하며 씩씩거렸고 결국 식사 자리는 체한 듯 얹히는 침묵 속에 마무리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명자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시누이 은주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죠. 은주야, 오늘 회가변 정말 비참했다. 사람이 없어서 식당 직원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더라. 이게 다 내 올케 그 독한 년 때문이야. 엄마, 내가 뭐라고 했어요. 올케 언니가 이번에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명자가 울먹거리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은주는 기다렸다는 듯 차갑게 대답했죠. 엄마, 이제 하정 언니랑은 완전히 거리 두세요. 돈 문제로 이렇게 얼굴 붉혔는데 앞으로 무슨 정이 있겠어요? 명절이나 제사, 집안일 같은 것도 이제 언니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차피 언니는 이제 손 하나 까닥 안 할 게 뻔하니까요. 그럼 어떡해. 며느리가 안 하면 이 많은 집안일을 누가 다 감당하냐고. 엄마가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틈틈이 도와드려야죠. 이제 우리 집안에 그 며느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예요. 은주의 말대로 하정은 그날 이후 완벽하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지친 몸으로 돌아온 준호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하정에게 다가왔죠. 여보, 오늘 정말 지옥 같았어. 엄마가 식사 내내 당신 욕만 하시고 삼촌들이랑 이모들도 가시방석이었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하정은 읽던 책을 덮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대꾸했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분들 성격에 본인들 잘못은 죽어도 인정 안 하실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인 내 입장은 생각 안 해줘?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상관없어요.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분들의 자유예요. 준호는 하정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죠. 당신이 정하세요. 나는 이제 시댁의 모든 행사에 불참할 거예요. 명절, 제사, 생신, 그 어떤 모임에도 내 발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며느리라는 이름의 무료 봉사직은 오늘부로 사직했으니까요. 그럼 나 혼자 가라는 거야? 우리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당신은 그 집 아들이니까 도리를 다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효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시댁 관련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오로지 당신 용돈에서만 지출하세요. 내 월급은 이제 내가 온전히 관리하고 우리 공동생활비에서 시댁으로 흘러가는 돈은 단일원도 없을 거예요.
이건 협의가 아니라 통보니까 토 달지 마세요. 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망연자실한 준호만 홀로 남겨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과장님 무슨 좋은 일 있느냐며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하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어깨를 짓누르던 커다란 바위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몇 주가 지나도록 명자는 주변에 하정 욕을 하고 다녔지만 예전처럼 동조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던 하정의 핸드폰에 또다시 명자의 이름이 떴어요. 전화를 받는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죠.